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복심으로 꼽히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그제 구속이 됐죠. 정진상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1억 한 4천 정도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좀처럼 언론 노출을 꺼려왔던 정진상 실장, 그의 최근 모습을 포착하기 위한 취재 열기도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구속 심사를 앞두고 포토라인에선 정진상 실장 작심한 듯 검찰을 향한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보시죠. 영장 심사에서 혐의 어떻게 소명하실지 한 말씀 해주세요.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군사 사주 3인 성우입니다.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당해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어떻게 미리 알고 계셨는지? 아니, 자세한 건 그 변호사님. 정 실장님 힘내세요. 이동기 본부장이 1억 4천만 원 줬다고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거 말씀해 주실 생각 없으세요? 말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질이 냈고요. 어떤 산업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네. 일전에 입장문에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정 실장의 모습이었고요. 8시간 구속영장의 그 발부 여부를 결정짓는 심사가 8시간이 넘게 진행이 됐는데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검찰과 정진상 측의 그 심사 때 공방이 좀 아주 치열했다고 하고요. 근데 8시간 10분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동안 사상 세 번째로 길었던 영장 심사였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8시간 40분, 이재용 회장 8시간 30분이었는데 정진상 실장은 8시간 10분, 역대 세 번째로 길었다. 그런데 보면 구속영장 심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시간 10분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 발부되기까지의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4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김세용 부장판사,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네. 심사는 굉장히 길었지만 발부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는 30분 내외로 종료가 됩니다. 저도 영장 실질 심사를 들어가서 해보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장 발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로 다투는데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네. 영장 발부 여부가 대중들에게는 유무죄 판단에 다름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만약에 영장 발부가 실패한다면 수사 동력을 거의 상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또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구속이 돼버리면 대중들에게는 죄가 있다라는 판단과 함께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이 과정들 때문에 굉장히 양쪽에서 통상 영장 실질심사와 좀 다르게 네. 실체 판단에 관련된 것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서로 주장을 하고 공방을 벌였던 것 같고요. 일단 뭐 제가 영장 전담 판사가 4시간 만에 판단한 것을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법원 입장에서 판단하기엔 저 실질 심사 기간에 비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만한 사유는 굉장히 명확했다. 그러니까 발부에 대한 판단은 오래 걸릴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것을 현재까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속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측근하면 김용, 정진상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두 명의 측근이 결국 다 구속이 된 것이죠. 윤희석 대변인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일단 이 두 측근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쯤 되면은 이재명 대표도 뭔가 입장 표명 같은 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른 분들도 아니고 본인이 측근이라면 이 정도 되는 분들이어야 하고 꼭 집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생각 정도는 국민들께 일단 밝히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는데 아직 이 두 명의 구속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렇다 할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세용 부장판사가 김용과 정진상 두 명을 이제 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인데요. 같은 판사였다는 것이죠. 근데 김용 부원장을 영장을 발부할 때 그 발부 사유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만 봤습니다. 근데 이 김세용 판사가 정진상 실장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는 그 발부 사유에 증거인멸 플러스
도망의 우려까지 있다고 본 것이죠. 도망 우려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법조계에서는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 말하길 영장심사 실무상 향후에 선고형이 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 증거인멸 플러스 도주 우려까지 있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에 뭔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니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게 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 전 뭐 굉장히 정확한 얘기고요. 일단은 이제 영장을 발부할 때 우리가 사실 주거가 일정한 사람 통상적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도 이제 대중에게 저 정도 알려졌으면 뭐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도주의 우려를 그렇게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중한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도주의 우려는 거의 패키지처럼 같이 묶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혐의를 볼 때 김용보 원장 같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 일단 검찰에서 그 구속 영장 그 발부 관련한 범죄 사실에 보면 특가법상 뇌물이 있고요. 뇌물은 굉장히 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거기다 뭐 부패방지법, 증거인멸, 교사 등등의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혐의가 유죄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사실 장기간 복역이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피하고 싶겠죠. 예. 그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좀 전 그 구속 사유는 CG 그래픽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정진상 실장은요, 성남 FC 건 관련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면 당연히 해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김세용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 정진상 실장이 혹시라도 국내에 어딘가 잠적할 우려도 있다. 뭐 이렇게 봤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도망의 우려를 판단하진 않고요. 아,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 보진 않고 뭐 해외로 도망가야만 도주 우려가 있는 건 아니고 국내에서 어딘가 참적할 수도 있는 거죠. 참적할 수 있는 예. 것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 결국 실제로 이 사람이 도주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의 심리상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영장 발부할 때 그렇게 들어가는 문구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의 자택에 8월 이후에 그 자택 CCTV를 보니까 정진상 실장이 자택에 들어온 흔적이 없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주거가 좀 불분명하다. 그래서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허성무 시장께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 정진상 실장이 영장 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아까 저희 서두의 목소리에 나왔지만 증자살인 3인 성호라는 말을 썼습니다.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 뭐 이런 의미의 말 아니겠습니까? 정진상 실장의 전면 부인 전략은 예상했던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너무 뭐 이게 부인으로만 일관하는 게 정진상 실장에게는 나중에 좀 타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나중에 타격 여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예. 것이고요. 본인이 뭐 받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3인 승호라는 말 우리가 뭐 간혹 쓰긴 한데 이번에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없는 호랑이도 세 사람이 말을 하면 그려진다는 뜻인데 예. 그만큼 이제 본인의 억울한 심정을 그렇게 사자성어로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방금 백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도주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붙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다른 견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뭐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서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을 말한다고도 하지만 사실은 돈을 전달하러 갈 때 그 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유동규 씨가 아파트 계단을 타고 가서 돈을 줬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니까 현관 입구, 계단 입구에 이미 CCTV가 다 있고 그 주변에도 여러 대의 CCTV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찍힐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말 자체가 성립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주장을 변호인단 측에서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 구속의 사유가 미미한데 그 억지 사유를 이렇게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주장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 유동규 실장의 아까 말씀하신 CCTV를 피해서 계단 올라갔다 이 진술만으로 이 혐의가 지금 구성이 돼가는 분위기라면 그럼 영장이 기각됐겠죠. 근데 지금 현재 법원에서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로는
유동규 실장뿐만 아니라 관련자들 굉장히 여러 명이죠. 이 8명이 각각 분리해서 진술을 했는데 동일한 결과의 얘기가 나온다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말을 맞춰서 동일한 결과를 내기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진술의 일관성,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기타 추가 증거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된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심사 진행 시간보다 발부하는 데 걸린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라는 건 예. 그에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한 증거들 추가 증거들이 있었다는 걸 법조계 쪽에서는 그렇게 일단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재판이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에서 검찰과 정진상 실장 측의 치열한 이제 법적 다툼이 예상이 되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되자 정진상 실장을 적극 좀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가시죠. 지난해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정진상 실장이 함께 일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정보 또 본인의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봤을 때 결코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을 저지를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게 제 확신입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수사는 부당합니다. 제1야당 당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인 공인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실장에 대한 구속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 차원의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 야당 파괴 행위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